Hello， 大家好，我是40岁单身未婚的大龄女青年。 저는 올해 40살, 미혼의 대령 여성입니다. 그동안 찍은 영상은 전부 방 안에서 촬영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야외에서 찍고 있냐고요? 바로 오늘 소개팅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혼자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자리를 떠버렸거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매를 통해 한 남성을 만나 공원에서 산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AA제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잘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각자네요 라는 식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말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굳이 비싼 걸 먹자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식사나 커피 정도도 괜찮은데 첫 만남부터 대놓고 AA제를 말하는 게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과는 미래를 그리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걸 철저하게 공평하게 계산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관계도 삭막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친구라면 혹은 제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가 기꺼이 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소개팅 자리에서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건 제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개팅에서 여성과 AA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점이 제가 아직 결혼을 못한 이유일까요? 그 생각을 하니 괜히 서글퍼지고 화도 나네요. 有些男的他就适合这种就是有要求的女的啊，你要给我买这个买那个，男的会买，但是你不要求他就不会买。 그녀의 시선에서 보면 상대에게 물질적으로 엄격한 요구를 해야만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많은 잘나가는 부유남들은 이렇게 요구사항이 명확한 여성을 오히려 독립적인 여성이라며 선호한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독립의 정의는 스스로 벌어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얻어내는 것이었다. 我现在年收入应该有个80多。我过去是我前夫的工资都是交到我手上的，他基本上就是自己留那么点零花钱自己用。那他这个状态，他这个钱这么多，那他是能给到多少给他的现任，就是以后的那个另一半呢？ 상대의 연소득이 80만 위안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곧바로 전 남편과의 생활 방식을 들며 전부 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 아이러니한 건 방금 전까지는 남자가 전처를 전업주부로 만든 걸 비판하더니 다음 순간에는 고소득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那他做全职太太，他有工资吗？就你给他工资？我会给他。如果你真的不说非常好，有80%的好，我相信你前期应该也是舍不得离开。 남자 출연자는 줄곧 이혼은 한쪽의 잘못만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전업주부 역시 충분히 힘든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대의 결혼 생활을 물고 늘어졌다. 더 황당한 건 자신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전 남편을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묘사했다는 점이다. 我跟我前夫基本没吵过，他的工资全部都是交给我的。我相当于一个姐姐一样，带着个弟弟，概念不一样。 그녀에게 있어 전 남편이 월급을 전부 맡겼더라도 그건 성숙하지 못한 남자일 뿐이었다. 게다가 자신만의 가짜 여성 자립론으로 결혼이 실패한 이유를 상대방이 자신에게 너무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지금까지 결혼하지 못한 이유조차 전 남편 탓이라고 했다. 因为认识他的时候，就是自己也年纪比较小，就是也不懂得像现在说的找一个本身就很好的人。就是他本身他就不是很好，因为一开始就是会被爱情冲昏了头。 그녀의 입에서 자신은 완전히 피해자였다. 이번에는 자신을 작은 공주처럼 보살펴줄 백마탄 왕자를 찾겠다는 각오였다. 그러나 이어진 대화에서 그녀의 이중잣대는 곧 드러났다. 我说呢，我也会，就是说把他的女儿当成我女儿。哎呀，这个我还要带孩子嘛。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대방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대하겠다던 그녀는 곧바로 본심을 드러냈다. 심지어 자신의 친딸마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었고 양육비조차 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동정을 유도했다. 光房租就4000左右了。好贵啊！我觉得好贵。两室一厅，两室一厅，你一个人住两室一厅。 4천 위안의 월세도 그녀의 소비 습관을 막진 못했다.
문제는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我会追求一些自己认为好看的，我比如说我认为它很好看，但是这个价格到了500块钱就会买吗？ 500块会。 이쯤 되자 그녀의 허세와 무력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80만 위안의 남자를 상대로 슬며시 세뇌를 시도했다. 我本身就人品不差，就是心里不坏，你不至于说对一个小孩过分到哪里去。 4천 위안의 월세도 그녀의 소비 습관을 막진 못했다. 문제는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就是说你能给到对方什么条件，然后对方给到你什么条件，很简单。这个我也不好说吧，这个每个人情况也不一样。那就再简单一点，就是说你能给到对方什么物质，然后你要求对方就是比如说，但我觉得不用工作，然后我觉得对方想要什么物质我都可以给。 결국 그녀는 전업주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업주부가 아닌 것이 싫었던 것이었다. 상대가 점점 흔들리자 그녀는 두 번째 공세를 시작했다. 你看啊，其实我不差，我呢也有追求我的，真正的到你要求跟对方要的东西啊，其实这些都不是我想要的这种相处方式。 그녀의 이중잣대는 끝까지 이어졌다. 돈을 원하면서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주길 바랐다. 하지만 결혼 경험이 있는 남자 출연자는 이미 속내를 간파했고 결국 가치관 차이를 이유로 만남을 종료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결혼의 본질은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看一看啊，什么叫毒闺蜜？ 무슨 일이 독, 같은 친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 친구가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중매해준 커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단, 결혼 예물이예비금 문제로 파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남자는 장치 출신이고 여자는 동류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예단을 20만 위안으로 합의했고 남자 측도 부모님과 상의하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날 밤 여자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듣더니 뭐야? 20만 위안밖에 안 받아. 나는 결혼할 때 30만 받았는데? 너는 석사의 은행원인데 겨우 20만이면 너무 손해 아니야? 최소 30만은 받아야지. 안 그러면 왜 너랑 결혼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친구는 순간 욱해서 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30만으로 올려달라. 20만은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해서 우리 이미 합의했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바꾸면 어렵다. 일단 결혼식을 진행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했지만 친구는 겨우 10만 위안 올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면 날 같이 어깨 보는 거 아니냐고 버텼습니다. 결국 크게 싸웠고 남자 측 부모는 그럼 약혼은 취소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친구와 부모님이 얘기하다가 이 모든 게 친구의 똑같은 동창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동창은 자기 결혼 때 예단을 빚내서 마련했고 지금까지 갚지도 못했으면서 친구가 자신보다 나은 결혼을 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친구는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지만 남자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해야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작 평생 함께할 사람의 마음보다 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死我了，家人们！我今天来到长安公园，我真是走了一圈啊。 오늘 저는 장안 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아이에게 짝을 찾아주러 나온 부모님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측 부모가 80%는 차지했고 대부분은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딸을 둔 경우였습니다. 직업군을 보니 교사, 의사, 공무원처럼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직업군이 결혼 시장의 고위험군이 된 이유는 기대치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에게 안정된 직업, 부모의 연금, 시내의 집과 차까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남자들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여전히 까다롭게 고릅니다. 그들은 젊고 예쁜 외모, 좋은 집안 배경을 원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합니다. 결국 조건만 놓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한숨만 쉬면서도 여전히 기준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결혼과 연애에 대한 생각이 참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느새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느낌이 드네요. 어떤 이들은 연애나 결혼을 마치 금융상품 투자하듯 계산적으로 접근하더군요. 상대방의 연봉, 재산, 집안 배경을 따지는 걸 우선순위로 두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잘 통하는 건데 정작 그건 뒷전인 경우가 많아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예요. 상대방의 노력과 배려는 당연히 여기면서 정작 자신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잘 굴러갈지 몰라도 결국 금방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베풀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죠.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 부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남자는 다 해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할 때예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란 경제적 책임도 서로 분담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만 보고 선택한 관계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힘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공허함만 커질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상대방이 가진 진심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진정한 관계의 가치예요. 결혼이든 연애든 그 본질은 함께 성장하는 것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더 오래가는 법이에요. 사랑은 계산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